안녕하세요, 와티맨입니다. 3월 중순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G20 정상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재로 26일 오후 8시부터 열렸습니다. 긴급히 열린 이번 회담은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개국 정상은 회담에 이어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위협에 맞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첫째로 세계 각국은 역학 및 임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고, 둘째, 의료품, 진단도구, 백신 개발을 위한 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WHO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셋째, WHO의 협력을 얻어 각국의 준비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여 다음 달 재무 및 보건장관 회담을 열 것이며 현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넷째, 근로자, 기업,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유동성 안정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과 어려운 나라들을 위한 IMF, 세계은행 그룹의 조치를 환영하고 국제노동기구와 OECD의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국제무역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장애를 상호 회피하며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로 했고, 여섯째, 개도국, 최빈국 등 취약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며 IOC의 올림픽 패럴림픽 연기를 포함한 공공행사 연기 결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은 고립, 봉쇄가 아닌 개방, 협력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이번 사태에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가별 고립이 아니라 연대를 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안하여 성사된 회담이고,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이번 G20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코리아 하면 북한을 언급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외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보도하고 있고,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대응에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고 광범위한 테스트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현재 집단적 면역법을 쓰겠다는 정부 계획이 나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국민 중 6할이 걸리고 자연적으로 면역을 얻게 되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한다면 세계 평균 치사율 3.4%만 되어도 1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BBC는 한국의 조치를 배워야 한다며 BBC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가 다룬 우리나라의 현장 상황을 자세하게 비추면서 이탈리아와 비교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26일자 BBC의 이 영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격자로서 한국은 다른 레벨에 있어. 그들은 마치 미래 문명 같고 항상 위기에 노출되어 왔지. 난 뉴욕으로 도망치는 게 옳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어. 한국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언제나 아시아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한국의 간호사와 의사들은 방호복을 입고 있어. 뉴욕의 간호사들은 쓰레기 봉투를 쓰고 있지. 왜? 미친 짓이야. 더 이상 중국을 믿지 마. 참고로 영국의 테스트 키트는 모두 한국의 시젠에서 왔어. 검증한 시약이 3개뿐이라 100% 정확해. 그리고 그 회사의 CEO에 의하면 4월까지 지속적으로 변이를 업데이트할 것이고, 이후에는 변이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키트를 도입할 거라고 해. 영국 지상파 채널4도 BBC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어떻게 모델이 되었을까 하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와 비교하는 방송을 냈습니다. 이 보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덴마크에 당장 도입하라고 요구한 거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지만 덴마크 보건당국은 그들만의 전략을 선호해. 그게 대체 뭔데? 그들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진보되어 있어. 우리는 엄청나게 뒤처진 것 같아. 왜 테스트 키트가 없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저들의 보호복이 몇 겹인지 봐봐. 그리고 영국의 의사와 간호사들 것도. 대중은 잊으라. 정부는 우리가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섬이라고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저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제조하기 때문이지. 우린 제조 공장이 없어. 모두 정부와 부자들, 투자은행가들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해외로 내보냈지. 평범한 이야기, 아마 힘든 방법으로 교훈을 얻었겠지. 유럽의 의료 물자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육로로 운송했는데 중간에 도난되거나 압류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해외에서 구매한 마스크 600만 개가 케냐 공항에서 분실되기도 했고, 프랑스도 마스크 4만 개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도난당하기도 했으며, 이탈리아는 중국에게 지원받은 마스크가 체코를 경유하다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스트 키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키트가 오진율이 80%에 이르고 오직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테스트할 수 있으며 기간도 걸린 지 5에서 6일째에만 할 수 있다 하여 실용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중국산 키트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중국 심천 바이오 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로부터 34만 개를 수입했는데 정확도가 30% 미만임을 확인하여 교환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국산이 변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을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8시에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나토 소속 수송기가 착륙했는데요. 나토 회원국 규정에 의해 루마니아가 헝가리 소속 C-17 글로벌 마스터 전략 수송기를 빌려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방호복을 직접 수송해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27일 오전 11시에도 또 수송기를 보내왔습니다. 큰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신뢰성 높은 한국산 의료품을 도난 걱정 없는 직송으로 가져가는 것이 다급한 루마니아의 현지 상황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키트 수출을 문의한 국가가 47개국,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39개국으로 총 86개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인지도가 단기간에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국산 치료약 개발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백신 개발까지 성공하여 이 사태의 종지부를 대한민국이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